목에 이물감이 느껴진다고 목구멍만 들여다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내 몸에 부족한 것은 없는지를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세현아이사 라이프 레시피 정나래입니다. 목에 가래가 끼는 것 같아서 불편한 증상은요, 보통 50대 이후에 많이 생기는 증상이었는데 요즘은 30, 40대 젊은 층에서도 많이 생기고 있어요. 목에 이물감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소리를 내게 되죠. 답답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봐도 큰 이상은 없다고 하는데 나는 여전히 목에 가래가 낀 것 같아서 불편하다면 원인이 단순한 가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몸속 어딘가에 균형이 깨지면서 그 결과가 목의 이물감으로 드러난 것일 수가 있어요.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가래라는 게 무엇인지 먼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지식백과에 나오는 이 가래의 정의를 보면은 기관지나 폐로부터 생성되는 끈적끈적한 점액성 액체다 라고 되어 있어요. 5% 정도가 단백질, 지질, 무기질로 구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모두 다 수분입니다. 그래서 이 가래의 점도는 수분 함량이 적을수록 높아지는데요. 사실 가래가 무조건 나쁜 것은 절대 아니에요. 건강한 성인의 경우에도 하루 한 100ml 정도의 가래가 분비되는데 가래라고 하는 이 기관지의 점액은 기관지 표면을 살짝 덮어서 항상 촉촉하게 유지함으로써 기관지를 물리적인 자극으로부터 보호할 뿐만 아니라 면역 물질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외부로부터 흡인되는 병적 요인에 대한 방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가래가 안 생겨도 문제가 되는데 정상적인 경우에는 가래가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삼킬 때 우리가 특별히 느낌이 없어요. 그런데 감기와 같은 호흡기 감염이나 기관지 폐 질환으로 인해서 가래 분비량과 또 배출량이 증가하면 당연히 목에 가래가 끓게 되겠죠. 이 경우라면 사실 호흡기 염증만 잘 치료하면 비정상적인 가래도 사라지고 목의 이물감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목에 가래가 낀 것 같다고 하는 분들 중에는 원인이 이 폐기관지의 염증이 아니라 다른 데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몸속에서 이것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아마 나이가 들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발생하는 목에 이물감이 생기는 가장 흔한 원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진액 부족 때문이에요. 우리 몸의 70%가 수분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진액은 영양 성분이 가득 담겨 있는 몸속의 수분, 체액을 말하고요. 노화 과정에서 점점 고갈되기 마련입니다. 어르신들이 왜 등이 자꾸 가려워서 효자손을 찾는 것도 피부 속에 진액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힘든 일로 과로를 하거나 감기, 독감 등으로 열병을 크게 앓고 난 후라든지 또 애간장을 태운다고 하죠. 마음 졸이는 일이 있으면 이때도 진액이 같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진액 부족 상태가 되면서 특히 이 호흡기 점막에 있어야 할 진액이 많이 고갈이 되면은 가래의 점도가 높아지면서 끈끈해지기 때문에 목에 능적하게 걸리는 느낌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만약 가래를 말리는 약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잠깐은 가래 끼는 느낌이 덜할지는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목 이물감이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진액이 부족한 상태인데 가래가 더 끈적해지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목에 이물감이 느껴진다고 목구멍만 들여다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내 몸에 부족한 것은 없는지를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진액이 부족하다면 진액을 채워줘야만 가래가 희석되면서 점도가 스스로 조절이 되고요. 그래야 목 이물감도 없어질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분이라면요, 충분한 물 섭취가 도움이 되지만 진액이 이미 너무 많이 고갈된 상태라면은 물만 마신다고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호흡기 점막에 진액을 채워주는 약제는 체질마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분들은요, 근처 한의원에서 정확한 진단 후에 처방받아서 드실 것을 추천드려요. 목 이물감의 또 다른 원인은 콧물입니다. 알러지성 비염 같은 코에 만성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콧물이 비정상적으로
만들어지고 염증 물질 때문에 콧물이 끈적끈적하기도 해요. 자, 이런 콧물이 고여 있다가 뒤로 넘어가면 목에 가래가 걸린 것 같은 느낌이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나는 비염 없는데 하는 분들 중에서 보면 코에 염증은 없더라도 이 코의 기능이 떨어진 분들이 적지 않아요. 얼마 전에 제가 치료해드렸던 환자 두 분도 이런 경우인데요. 한 분은 40대 여성이고 다른 한 분은 50대 남성분이었는데 두 분 다 5년 넘게, 그러니까 꽤 오랜 시간이죠. 이유 없이 기침을 계속하고 목에 자꾸 가래 낀 것 같은 느낌 때문에 힘들어 했었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전체적으로 기초체온이 떨어져 있으면서 원인으로 이 코의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었어요. 코가 우리 몸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면요. 공기를 하고 들이마시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찬 공기가 바로 폐로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 순간 아주 재빠르게 덮여서 내 몸의 온도와 얼추 비슷한 온도로 맞춰져요. 그러니까 기관지와 폐에 타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 히팅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능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물같이 맑은 콧물을 찔끔찔끔 계속 흘리게 되고요. 이런 콧물이 고여 있다가 뒤로 넘어가면서 목에도 걸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콧물부터 잡아야 하는데 비염이 있다면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야 하고 일상생활에서는 내가 주로 그 생활하는 공간이 있죠. 여기 공기의 온도, 습도를 잘 맞춰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불어서 제가 대추차편에서 소개한 대추, 생강, 계피, 마늘처럼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목 이물감의 세 번째 원인은 위산입니다. 위산은 조직에 화상을 입힐 만큼 산도가 강하기 때문에 위장 내부에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위쪽으로 역류하면은 식도에도 상처를 내고요. 목까지 올라오면 후두에도 상처를 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생긴 염증을 역류성 후두염이라고 하는데 염증으로 목이 부어 있으면서 또 염증 물질이 계속 생성되기 때문에 이물감을 느끼는 거예요. 자, 누워있으면 위산 역류가 더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누워있고 난 후에 이물감이 더 심해지는 특징이 있고요. 젊은 층에도 많습니다. 그리고 치료가 가장 어려워요. 왜냐하면 식습관이 완전히 바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역류성 식도염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위산 억제제를 처방받아서 많이 먹는데 보공의 분들은 아시겠지만 식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사실 약 먹어도 그때뿐이에요. 먹고 눕는 것이 가장 안 좋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야 하고요. 야식은 아예 끊어야 하고요. 위산 분비를 촉진하는 술, 카페인, 콜라, 커피도 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원인도 의외로 많은데요. 자율신경 실조증 때문이에요. 6개월 이상 이 인후두부의 이물감을 호소하는 환자 중에서 이비인후과적인 이상이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우울증, 정서불안, 건강염려증 같은 신경성 증상과 이물감이 강한 연관성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한의학에서는 이것을 매핵기라고 하는 질환으로 부르고 있어요. 매실 매자에 씨 핵자를 써서 목에 매실 씨앗이 걸린 것처럼 항상 답답하고 뭔가 걸려있는 것처럼 불편한데 뱉으려고 해도 나오질 않고 삼키려고 해도 넘어가지 않는 증상을 말합니다. 매핵기는 우리 몸의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졌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인데요. 평소에 긴장을 잘하고 예민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에게 나타납니다. 정나래 채널을 그동안 꾸준히 시청해 본 분이라면 자율신경 실조증에 대해서도 이미 잘 알고 있으실 텐데요.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유튜브에서 정나래 자율신경으로 검색해서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례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주스나 우유같이 뭔가를 마셨을 때 목의 이물감이 더 심해진다고 하는데요. 삼키는 기능이 저하가 되면은 침을 삼키다가도 사례에 걸릴 만큼 사례에 자주 걸릴 수가 있어요. 연화 기능이 떨어지면은 침이 조금씩 목 안에 고여 있다가 목에 걸리는 느낌을 생기게 하는 것이고요. 또 사례에 자주 걸리면은 음식물이 역류하면서 목에 자극이 반복되면 미세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죠. 자, 목에 이물감을 느끼면서 평소에 사례가 잘 걸리는 분이라면 식사하는 자세부터 바로 잡으셔야 하는데요. 음식물이 식도로 쑥 넘어가도록 하는 자세가 있어요. 상체를 90도로 세운 상태에서 약간만 앞으로 숙이고
고개와 턱을 들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약간 숙인 상태에서 음식물을 천천히 씹어서 넘기면은 살에 걸리는 일이 훨씬 줄어들어요. 그리고 증상이 좀 심하신 분이라면 음료를 마실 때도 벌컥벌컥 마시기보다는 빨대 같은 것을 이용해서 조금씩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요. 호흡기의 염증을 제외하고 목에 가래가 낀 것 같아서 불편한 목 이물감이 생기는 진짜 이유를 알려드렸는데, 자, 첫 번째가 뭐였죠? 진액 부족, 두 번째 콧물, 세 번째 위산, 네 번째 자율신경 실조증, 그리고 마지막으로 잦은 사례를 유발하는 삼킴장애가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각각 어떻게 하면 좋아질 수 있는지 간단한 해결 방법도 알려드렸으니까요. 참조하셨으면 하고요. 원인 치료가 중요하다는 것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도 정나래와 함께 항상 건강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평소에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으면 좋을지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식치 상담소로 사연 보내주시면 1:1 코칭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정보랑 그리고 고정 댓글에 신청하는 링크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콘텐츠 특성상 사연이 채택 시까지 1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유튜브나 인스타 DM으로 언제 소개해 주냐고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일일이 저희가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연이 채택되신 분들께는 저희가 개별 연락 드릴 테니까 편한 마음으로 기다려 주셨으면 하고요. 채택된 사연은 식치상담소 코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보시고 도움 받으셨으면 합니다.